네, 안녕하세요. 학습과학 전문가 김성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페에서 공부를 하죠. 과연 카페에서 공부하는 게 정말 공부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살펴볼 한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컨텍스트 인코딩, 즉 맥락 부호화 현상입니다. 이 맥락 부호화 현상은 어떤 정보가 머릿속에 들어올 때 그 정보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가 들어오는 과정에 있는 이 환경적인 다양한 맥락들이 정보와 함께 머릿속에 들어온다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내가 시끄러운 환경에서 공부를 했을 때는 그 공부한 내용이 시끄러운 환경과 함께 머릿속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 공부한 내용을 떠올리게 됐을 때 당시의 시끄러운 환경이 무엇이었는지도 같이 기억이 난다는 뜻이기도 할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시끄러운 환경 속에 가면은 이 공부한 내용을 떠올리기가 좋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자, 맥락 보호 현상은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방에서 뭔가를 하다가 저쪽 방에 가서 뭔가를 가져와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쪽 방으로 이동을 하죠. 뭔가를 가지러 갈 거예요. 그런데 이쪽 방에서 저쪽 방으로 가는 사이에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걸어요. 혹은 전화가 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내용들 때문에 우리는 잠시 다른 곳에 생각이 팔리게 되고요. 딴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쪽 방에 막상 딱 갔는데 내가 여기 왜 왔지? 뭔가를 가지러 왔는데 라는 생각만 나지 왜 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아까 그 생각이 났었던 그 방으로 다시 돌아가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원래 생각을 했던 그 공간에 들어오게 되면은 처음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가 바로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맥락 부호 현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애초에 내가 저쪽 방 가서 무엇인가를 가져와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환경적인 맥락은 이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 공간에 있으면 그 기억이 잘 나는 거예요. 하지만 저쪽으로 옮겨간다면 환경적인 맥락이 조금 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에 왜 오려고 했었지? 라는 기억이 잘 안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공부라는 것도 내가 공부한 공간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 그 기억이 상대적으로 잘 떠오르게 되는데 공부한 공간과 다른 공간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면은 그 기억이 생각보다 잘 떠오르지 않는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모든 정보들이 그리고 모든 기억들이 이렇게 똑같은 환경에서만 인출이 잘 되고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는 인출이 잘 안 되는가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만은 간간이 그런 경우가 있고 때때로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뜻이 되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맥락부호 현상과 함께 생각 지어서 네, 고양이들이 많죠. 이 맥락 보호 현상이 우리 뇌 안에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저처럼 아신다면은 공부에 이용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 맥락 보호 현상이 공부를 방해하는 것도 우리가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즐겨 듣던 음악을 오랜만에 다시 들었어요. 그럴 때 어떤 장소가 떠오를 수도 있고 어떤 시절이 떠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음악이 당시의 기억을 불러오는데 인출 단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인출이라고 하는 건 저장한 기억을 꺼내는 과정을 우리는 인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실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그 인출할 수 있는 다양한 단서들이 존재하게 될 거예요. 당연히 시험 문제는 다양한 인출 단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 인출 단서를 본 다음에 시험 문제에 답이 되는 지식을 꺼내는 이 과정이 바로 인출이 될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인출에 방해가 될 수도 있지는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내가 특정한 내용을 공부를 할 때 공부하던 환경적인 맥락이 있을 거예요. 그 공간이 카페라고 한다면 내가 앉아있는 공간도 하나의 인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앉아있는 의자의 질감과 조명의 밝기라든지 그때 들려오던 여러 가지 음악, 그리고 음악 이외의 다양한 소음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환경적인 맥락이 될 거고요. 그런 내용들이 내가 공부하는 내용들과 함께 머릿속에 저장이 됩니다.
그렇게 공부한 내용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적인 맥락이 인출 단서로 내가 활용할 수 있다면 공부에 도움이 될 텐데, 안타깝게도 시험 보는 환경에서는 카페 환경과는 환경적인 맥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인출 단서로서 활용이 잘 안 되겠죠. 이때는 오히려 방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부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인출할 때의 환경과 공부할 때의 환경을 가급적이면은 일치시키는 게 좋습니다. 가령 오전에 시험 본다면 오전에 공부하는 것이 좋고요.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출 단서가 환경적인 맥락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환경적인 맥락이 때로는 인출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하는 내용과 환경이라는 맥락이 하나로 딱 붙어서 같이 저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좀 차단하면 될 거예요. 좋은 방법으로는 같은 내용을 공부할 때 다양한 장소와 다양한 시간대, 다양한 환경적인 맥락 속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똑같은 내용은 계속해서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A라는 환경, B라는 환경, C라는 환경, D라는 환경이 하나의 정보와 계속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떤 정보도 강하게 이 정보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환경적인 맥락이 인출에 도움이 안 되긴 하지만 적어도 방해가 되는 상황도 미리 사전에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카페에서 공부하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공부한 지식과 주변 환경적인 맥락이 한꺼번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같이 저장되었었던 환경적인 맥락이 인출 단서로서 활용이 된다라는 측면, 혹은 그런 것들이 공부에 방해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도움이 안 되는 것은 팩트입니다. 하지만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카페에서 공부하는 게 때때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에서 혼자 하는 공부, 독서실에서 하는 공부, 도서관에서 하는 공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페에서 하는 공부.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환경이 여러분께 가장 공부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조용한 환경에서만 공부가 잘 되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너무 조용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면 졸음이 온다거나 자꾸 딴 생각이 든다거나 이렇게 되기도 하죠. 공부를 하다 보면 살짝 졸릴 때가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도서관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자다가 살짝 눈을 떠가지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목격을 하게 되죠. 그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 나도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잘 이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남들 앞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을 내가 또 보면서 서로 자극이 되기도 하고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걸 그런 환경을 통해서 조금 더 통제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트여진 공간에서 공부를 하는 게 때로는 공부에 도움이 되기도 할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카페에서 공부하는 게 이런 맥락에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카페 가면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그와 반면에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많이 한다거나 막 웃고 떠드는 분위기의 카페도 있을 거예요. 자, 벌써 눈치채셨죠? 주변 사람들이 같이 공부하는 분위기의 카페, 집 근처에 그런 카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은 때때로 여러분들께 공부에 도움이 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막 떠들고 이러면은 그런 것들은 공부에 도움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스스로도 뿌듯하기도 하고, 쟤는 이렇게 시끄러운데 공부도 해,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싶다면,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뭔가 내 자신을 더 붙잡을 수 있다면 그 또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조금 더 조용한 환경, 그리고 도서관 같이 모두 다 함께 공부하는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들 공부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서 공부하는 건 일단 인지과학적인 측면,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공부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맥락 부호화 현상으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할 때 이 공부할 때 다양한 환경적인 맥락이 함께 머릿속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환경적인 맥락이 이 공부한 내용을 떠올리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때로 방해가 되기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환경적인 맥락이 지식을 꺼내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한다면, 즉 내가 공부한 공간과 시험 보는 환경이 완전히 달라서 이 공부할 때의 환경적인 맥락이 공부한 내용을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인출 단서가 되지 못한다면 애초에 이걸 끊어버리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양한 환경적인 맥락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시간대를 바꿔서 공부를 하거나 혹은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공부를 하거나 뭐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특정한 환경적인 맥락이 그 필요한 지식에 딱 달라붙어 있지 못하고요. 희미하게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환경적인 맥락이 인출 단서가 안 되긴 하지만 적어도 필요한 내용을 떠올리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카페에서 공부하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 같이 공부하는 분위기여서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좀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또한 여러분들께 때때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